자, 35번 요거 한번 풀이해보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그랬으니까 주제를 빨리 잡아야 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 모든 근로자들이 나왔어. 모든 근로자들은 need access to, 그러니까 뭐로의 접근이 필요하대. 뭐로의 접근? 멘토가 나왔다, 그지? 그러니까 멘토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access to 그러면 뭐뭐로의 접근권, 뭐 이걸 가지다, 이 말은 이거를 이용하다. 보통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멘토한테 접근, 그러니까 멘토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요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서 자, 근로자들한테는 멘토가 필요해. 근로자들이 멘토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이랬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멘토들, 어떤 멘토들인데? 뭘 제공할 수 있는 멘토다. 뭐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 provide A with B 알지?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valuable information, 귀중한 정보인데 무엇에 관한? 그들의 일에 관한, 그리고 또 그들의 일터, 직장에 관한, 그리고 또 그들의 자원. 이 자원은 또 어떤 자원이지? That are available within their organization. 그러니까 그들의 이 조직 내에서 그들이 이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아주 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학업에 그게 아니라, 그지?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워커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멘토 필요해, 이 이야기였어. 자, 그래서 이제 멘토들은 또한 뭐도 제공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네. 멘토가 워커들에게 어떤 걸 제공한다는 이야기야. 뭘 제공하니? 이런 식의 support, 그러니까 심리 사회적인 그런 지원 같은 것도 제공해 주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고는 확실하게 내용은 좀 알 것 같네. 멘토가 워커들한테 뭐 되게 좋은 역할 해주고, 그래서 워커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잖아. 자, 1번은 having a diverse network of mentors,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멘토 네트워크, 이런 걸 가지는 것이 중요하대. 어디에 중요한데? dominant and minority group members. 그러니까 도미넌트한 그룹 멤버들이든 마이너리티 그룹 멤버들이든 어쨌든 이런 그룹 멤버들에게 똑같이 중요하대. alike는 형용사로 우리가 똑같은 이라고도 하고 부사로는 똑같이 하면 돼. 그러니까 동등하게 똑같이 중요합니다. 됐지? 그러니까 지배 집단이든 소수 집단들에게든 어쨌든 멘토 네트워크 다양하게 갖추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흐름에 벗어나지 않네. 자, 두 번째는, 자, 그럼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도미넌트한 그룹 말고 우리 소수 집단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소수 집단 멤버들, 이 사람들은 필요한데 다양한 멘토들이 필요하고, 우리 요 소댓 알잖아? 목적의 소댓이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목적의 소댓절에 주로 can 들어가지.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이야. 인사이트는 통찰력이야. 그래서 무엇에 대한 통찰력, 이럴 때 우리가 insight into를 쓰지. 무엇에 대한 통찰력. What it means to be employed. 해석해 볼래? 이거에 대한 통찰력. 그런데 이게 뭐야? 해석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랬는데, 뭐 그것은 가주어겠지. 얘가 진주어겠지. 이게 뭐야? 고용되는 것. 그렇지. by 누구에 의해서? 특정한 조직에 의해서 고용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장이고 근로자니까 그래. 특정한 이런 조직의 어떤 특정 조직에 의해서 고용이 된다. 아니면은 특정한 어떤 분야, 어떤 뭐 직종, 직업 이런 데에 고용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에 관한 통찰력 같은 것도 얻을 수가 있지. 그래,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멘토가 필요하죠. 안 벗어났다, 그지? 워커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하네. 이런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도 멘토가 필요하네. 자, 3번. 계속해서 그런 소수 집단의 요런 majority, 이건 다수 집단이네. 그지? 그러니까 minority 했으니까 또 majority workers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다수 집단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워커들도 역시 그럼 멘토로부터 뭔가 이득 보는 게 있겠지. 봐봐. 혜택을 봅니다. benefit. 동사로 쓰이면은 혜택을 보다. 이득을 얻는 거야. 자, 그러면 뭘 함으로써 혜택을 보니? By having a network of diverse mentors. 뭐 예상했던 대로네. 그래, 다양한 이런 멘토 네트워크를 가짐으로써 역시 또 혜택을 봅니다. 이유도 나와. 왜? Because it increases.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거겠지. 다양한 멘토를 가지는 것. 그것이
증가시켜 주니까 뭘? 그들의 understanding 그리고 sensitivity 뭐에 대한 이런 민감성? unique reality of diverse workers and their own identity. 어쨌든 지금 뒤에 거 뭐 자세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런 다수 집단으로서 본인들이 가진 그래 특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치? 자기 자신들의 특권의 형태라든지, 자기 자신의 또 identity, 뭐 다양한 workers에 대한 현실, 독특한 현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해와 어떤 민감성 같은 거, 이런 거 갖출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멘토를 다양하게 가지는 것이 그런 것도 증가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1, 2, 3번은 지금 뺄 게 없어. 그지? 그러니까 모든 워커들에게 좋고, 그러니까 소수 집단 멤버들에게 이런 이득이 있고, 다수 집단인 멤버들에게도 이런 이득이 있고, 그러다 이제 4번 가봐. 답은 4번이었지. 자, 멘토링은 일단은 소재는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 역시 멘토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has been required, 요구되어져 왔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praised, 칭송되어져 왔대. 근데 뭐로써? 필수적인 이거 요소인데 이게 중요하네. In personal development of employers. 여기서 답을 찾았어야 돼. 이거 누구냐? 이거는 고용주야, 그치? 그러니까 workers에 대비되는 사장님, 고용주. 그러니까 고용주의 어떤 개인적인 발전, 거기에 필수적인 것으로 칭송되어 왔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워커들에게 멘토가 필요한,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멘토가 필요한, 그래서 멘토의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 그러니까 멘토가 근로자에게 이런 긍정적인 영향 끼친다는 이야기 쭉 가는데 4번에서는 갑자기 고용주에게, 그래서 땡이었지. 5번 다시 돌아오는지 보자. 5번. 자, 그럼 궁극적인 목표 무엇에? 이러한 멘토링 기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어야. 그 목표는 바로 이것이래. have. 여기서 have는 가지다가 아니고 사역 동사 have네. 이런 거 딱 보이냐? 목적 어디? 이 원형, 목보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하게 하는 것이다. 목적어는 개인들이야.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be informed면 해석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요 개인들이 원래 inform이 뭐 하는 거니?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be informed니까 이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을 받는 거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이 정보도 알게 되고, 또 identify도 되고, 그러니까 동일시도 되고, engage in, 관여되는 거야. 어디에? 그러니까 그들의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들의 조직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또 워커들에게 멘토링이 더 좋은 영향 끼치는 그 이야기로 돌아왔지. 요거는 4번 잘 찾았네. 순서 문제, 그래, 이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 혹시 36번은 답을 찾았니? 2번이 뭐야? BAC? BAC 보자. 자, 일단 요 박스 안에 주어진 내용을 좀 볼게. 자, 전통적으로 when teachers teach writing, 그러니까 교사들이 writing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교사들이 글쓰기 가르치는 이야기 나온다. 근데 전통적으로 교사들이 글쓰기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이건 교사들이겠지? 교사들이 뭐를 한다고요? assign, 할당을 해, 배정을 하는데 topics, 그러니까 주제를, 근데 주제인데 요거 쓸 주제, 투부정사는 요렇게 형용사적 용법, 이거 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쓸 주제를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야, 교사들이. 됐어? on이 왜 붙었냐 하면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지. 그러니까 전치사 on이 about의 뜻이 있잖아. 그래서 글을 쓸, 학생들이 쓸 그런 주제를 일단 할당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do a bit of 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 뭐 하는 건 줄 알지?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한번 다 던져보는 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잖아.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해. 그 토픽에 대해서. 근데 during 뭐 동안에? pre-writing phase. 그러니까 이거 글쓰기 전 단계 이런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사전 글쓰기 단계 요런 거 동안에 일단 그 주제에 관해서 막 브레인스토밍을 해. And then 그런 다음에 이제 have. 역시 또 사역 동사 have네. 시키는 거지. 학생들한테 뭘 하도록 시켜. 그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쓰도록 시키는 거지. 뭐 없이. 아무런 방해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주제를 아이들에게 할당을 해주고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를 좀 해본 뒤에 자, 이제 그러면 이걸로 글 써.
아무런 방해 안 할 테니까 네 알아서 써. 이러고 이제 학생들한테 글을 쓰게 시킨다. 전통적으로 선생님이 글쓰기 가르칠 때 방식이 여기 나왔어. 그 다음 뭐로 이어진다고? B에서 그러면 in this way, 그러니까 36번은 상대적으로 37번에 비하면 쉬웠대. 왜냐하면 되게 명확한 것들이 이런 거 보이잖아. 반면에,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 뒤이어서 하는 이런 말도 너무 이거 대놓고 다 줬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방식이라는 게 교사들이 이렇게 자 글쓰기 해라 라는 이 방식이면 B로 이어지는 게 맞겠지. 그지? 일단 모르니까 한번 보자.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배웁니다. 뭘 배워? View their writing. 그들의 글을 뭐로 여기는 걸 배운데 view A as B는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잖아. 자신들의 글을 다른 누군가의 리딩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의 읽을 거리, 리딩으로 여기게 되는 걸 배우고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 improve, 향상시키는 걸 배운데 both, 둘 다인데요. 그러니까 의미의 표현과 또 그들의 writing의 형태 둘 다를 향상시키는 것도 배우게 되지요. 선생님이 글 써라잉, 방해 없이 글 써라 시켰는 요걸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걸 배운다. 과연 뭐 하면서 draft는 참고로 동사로는 맞아. 명사로 이게 초안이지. 그래서 동사로도 초안을 쓰다. 초안을 작성하다야. 초안을 작성하고 또 redraft니까 초안을 다시 또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배운대. 자,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하다. 프로세스 라이팅이다. 라이팅 프로세스가 아니야. 이게 뭐니? 과정 글쓰기 뭐 이런 말이 나온다. 그치? 과정 글쓰기. 글쓰기 과정이란 뜻이 아니다. 그치? 과정 글쓰기라는 게 바꿉니다. 강조점을 바꾼대. 그러니까 그 글쓰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강조점을 어디에서 어디로 바꾼대. evaluation이 뭐지? 평가에서 무엇으로? 그래, 수정으로 주안점을, 강조점을 바꿉니다. 야, 선생님이 그냥 주제 주고 야 써라 했는 이 방식만으로 애들이 이런 걸 배우고 이걸 지금 과정 글쓰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금 갸우뚱해야 돼. 그래서 A부터 가보자. 일단 A 뭔지 모르겠지만 A는 근데 되게 명확하게 이게 있어. 반면에 뭐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게 뭐야? 아까 봤던 과정 글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적어도 과정 글쓰기에 대비되는 어떤 다른 글쓰기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지? 땡땡 글쓰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그리고 또 반면에 과정 글쓰기에서는 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 그러면 너 여기까지만 봐도 A와 B 중에 적어도 A, B 중에서는 순서가 뭐가 먼저 나와야 되니? 그래, A가 먼저 나와서 근데 반면에 과정 글쓰기에서는요. 과정 글쓰기라는 건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해놓고 나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방식이 뭔데? 과정 글쓰기. 우리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 글쓰기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 여기서 this way가. 읽어봐서 알잖아.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은 이런 걸 배우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 글쓰기라는 게 결국은 이 주안점도 evaluation이 아니라 revision으로 바꿔놓는 거죠. 평가가 아니라 수정, 고치고 하는 이쪽으로 강조점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A 다음에 B야. 그지? 그러니까 B가 맨 먼저 나오면 안 됐어. A, B야, A, B. 그럼 이제 C도 어딘가에 넣어야 되니까 일단 A를 그러면 좀 더 볼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오진 않겠네. 안 그러냐? 왜냐하면 반면에 프로세싱 라이팅에서는 그랬으니까 그 전에 뭔지 모를 이 땡땡 글쓰기라는 게 먼저 나오고 반면에 근데 과정 글쓰기는 이게 중요해요. 수정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평가가 안 중요해요.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땡땡 글쓰기는 평가가 중요했나 보지? 그러니까 반면에 과정 글쓰기는 주안점을 평가가 아니라 평가에서 수정으로 옮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솔직히 A 다음에 빈 걸 찾았으면 뭐가 맨 앞에 오겠니? C라는 게 네 눈치로 이거는 빨리 눈치를 까야 돼. 확인해보자. 자, C 봐라. 요거 무슨 말이야?
이어서야 맞아. 이거에 뒤이어서 이게 순서적으로 뒤이어라는 뜻이잖아. subsequently. 그러니까 consequently는 결과적으로야. 너 그 단어랑 헷갈린 것 같아. 그지? subsequently는 뒤이어서 순서적으로 그 뒤에 뒷순서에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거기에 뒤이어서 교사들이 뭘 한대? 뭐고 아이고 뭐하노 이거? 평가를 한대. 뭐를 평가해? 학생들이 쓴 것을. 뭐야 이거?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뭘 시켰니? 애들 보고 쓰라고 시켰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쓴 거를 수거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또 이름이 나와. 그러한 인스트럭션이 지도, 가르침이잖아. 강의 뭐 이런 거잖아.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뭐래? 이름도 나오는데 이거 해석 어떻게 할래? 제품이나 상품. 그래서 이거 산물이잖아요. 지금 글쓰기 수업 이야기니까 상품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결과물이란 뜻이잖아. 산물, 결과물. 그게 프로덕트야. 결과물 오리엔티드는 뭐야? 지향적인이잖아. 그러니까 결과 지향적인. 그러니까 결과물 지향적인 거지. 됐냐? 그러니까 이런 수업 방식이 바로 어떤 글쓰기냐 이거는. 결과물 지향적인 그런 글쓰기 수업 방식이네. 야 써라 이러더니 일단은 야 다 썼으면 내라 이러고 선생님이 그거를 막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결과물 지향적인 글쓰기 방법.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글쓰기 가르치는 방법은 이런 결과 지향적인 글쓰기 방법이네. 자, 계속 봐라. There is no involvement. 뭐가 없다고요? 관여. 그지? Of the teacher. 선생님의 관여가 없대. In the act or process of writing. 뭐에서는요? 글쓰기 행위라든지 글쓰기의 과정에서는 선생님의 관여가 없잖아. 쓰고 있는데 중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들여다봐주면서 요거 이렇게 고쳐보면 어떻겠니? 지금 이런 관여 이게 없지. 그냥 다 쓰고 낳는 거를 걷어가지고 그냥 평가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순서 문제치고는 되게 또렷했어. 왜냐하면 두 개를 대비시켜 놓은 글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결과물 지향 글쓰기를 요거랑 C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반면에 A로 가서 반면에 그러면 결과 말고 과정 지향적인 글쓰기네. 얘는 과정 중심의 이런 글쓰기에서는 학생들은 자, initially brainstorm ideas. 처음에는 뭘 한다?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about a topic.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브레인스토밍을 해. 그 다음 봐봐라. begin writing. 그리고 글쓰기를 시작을 하지. 여기까지는 비슷하네. 자, 그런 다음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지. 그런 다음 그들은 뭐 한대? 반복을 한대. 컨퍼런스는 회의 같은 거야. 맞아. with 누구랑? 선생님과 또 다른 학생들하고 글 쓰다가 중간에 글쓰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계속 회의를 반복을 한다는 거야. 토의하고 서로 막 이렇게 보여주고. during which,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이죠. 그거를 하는 동안 그들은 받는 데잖아. 피드백을 받아. 무엇에 관한? 그들의 글쓰기에 관한 피드백을 받아. 그때까지의 그 지점까지 아직 다 쓴 게 아니고 거기까지의 그들의 글쓰기, 그들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뭐 하냐? 수정하잖아. 봐. 그래,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 그지? 수정을 해. 무엇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피드백에 근거하여 중간에 수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carry on writing. carry on은 뭐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글쓰기를 이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 라이팅이야.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결과 지향적 글쓰기랑은 완전 다르네. 자, 그래서 이제 in this way에서 말하는 요 this way가 바로 이거였다는 거지. 이거. 과정 중심적인.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또 중요한 건 그래서 수정도 하고 고쳐가고 하는 이게 바로 과정 중심 글쓰기인데,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 과정 중심의 글쓰기 방법으로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거지. 뭘 배우냐? 그들의 글이 이제 이게 말이 되지. 다른 누군가의 읽을 거리다. 중간중간에 읽고 그래서 피드백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쓰는 이 글은 누군가에게는 읽을 거리구나.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또 그래서 어떤 의미의 표현, 또 글쓰기의 뭐 형태 이런 것들도 또 쓰고 그지? 초안 쓰고 그 다음 또 쓰고 왜냐면 중간에 수정, 회의 이게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알게 돼.
그래서 요 초록색 방법, 프로세스 라이팅이라는 거, 이게 결국은 글쓰기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주안점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옛날 전통 방식, 결과 중심적 방식에서는 이게 중요했지. 선생님들이 그냥 평가하잖아. 이 좋은 글이네, 나쁜 글이네. 뭐 A, B, C 점수 매기고. 근데 evaluation에서 여기서는 수정, 이쪽으로 주안점도 전환을 시켰어요. 얘는 순서치고 괜찮았는데. 오히려 37번이 이번에 좀 많이 어려웠다고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네가 고른 답은 3번 했어요. B, C, A. 자, 보자. 일단 주어진 글은 되게 짧아. 아마도 어떤 순간에 그러는데 You have seen 현재 완료네? 뭐 본 적 있다 이러는데 뭘 본 적 있다고? 이게 뭐야? 수학적인 뭐 글 이런 거다, 그지? 수학적인 글을 본 적이 있어. 그런데 not understood it. 그거를 이해는 못해. 그러니까 아마 너 이런 적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 그 뒤에 일단 뭐가 이어져야겠어? ABC 중에 일단 요 바로 뒤에 이어질 말 네가 고른 거 뭐지? 그래, 요거는 좀 쉽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거 수학생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시그마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인테그랄 쓰고 뭐 이런 거 보면 저거 수학적인 뭐시기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해는 정확하게 못하는. 그렇잖아. 쌤도 다 까먹었거든. 뭐 미분적분도 다 지금 까먹었고 이게 어떤 수학적인 글을 쓰기이다라는 거는 알아보지만 fx 뭐 이러면 함수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거는 모르고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B에서는 근데 you will not be the first. 네가 처음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 말고도 딴 사람들도 많이 그래 이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first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rest assured 하는 표현은 안심해라 이 말이다. 몰랐으면 알아둘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뒤에 대절 같은 거 많이 붙여가지고 대절이라고 확신하다. 그러니까 대절이라고 확신해도 된다. 확신해도 좋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심해라. 야, 네가 처음이 아닐 거야. 딴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 말이고 심지어는 이거 누군데?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때로는 의존을 해야 된대. 토론에. 누구와의? 동료와의 토론에 의존을 해야 될 걸 뭘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수학 전문가조차들도, 수학자들조차들도 그럴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B가 먼저 오는 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어. 자, 이제 그러나 하더니 질문이 이어집니다. How do you recognize? 너 근데 어떻게 요거를 알아보냐, 인식을 하냐? Some writing is mathematical. 요 대절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글이 수학적이다라는 거를 처음에, in the first place는 처음에, 첫째로, 뭐 우선 이거다. 애초에 네가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끝났거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 그 다음에 뭐로 이어져야 될까? 이거 진짜 어려웠음 인정. 너는 그 다음에 A로 갔니? C로 갔어? put simply 이게 무슨 말인데? 얘가 사실 되게 큰 단서가 돼. put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거 할 때 맨날 as he puts it, put it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 put이 말하다야. 그럼 put simply.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재진술이야. 재진술. 어떨 때 쓰는 말이냐? shortly, in other words, that is 이런 거. namely, 즉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했던 말을 그래 다시 재진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어떤 이야기를 앞에서 한번 했고 얘가 재진술인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B번의 이야기를 다시 재진술하는 내용이야? 그게 아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질문으로 끝을 냈거든. 그러면 과연 너는 어떻게 이게 수학적인 글이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까? 질문을 던졌으니까 답이 나오든지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마음속에 스프링 하는 거는 스프링처럼 띠용용용 하고 튀어오르는 거 나오다야. 튀어나오는 거거든. 생겨나는 게 스프링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를 복잡한 노테이션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마음에 이런 게 떠올라?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떠오르는 게 이게 연결이 되잖아. 이해되냐?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 여러 개 못 알아볼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수학적인 뭐 공식이나 수학적 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뭐 외계어인지 화학 공식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너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 우리가 하고 뭔가를 떠올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복잡한 어떤 뭐 기호들 쌤 아까 전에 막 이런 거 썼잖아.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원래는 시그마라는 게 그냥 그리스어 알파벳 중에 몇 번째 알파벳이잖아. 그지? 우리 왜 알파, 베타 이런 게 다 사실은 그냥 그리스어의 알파벳인 거 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이런 걸 쓰니까 뭐 인테그랄 이런 거를 갖다 쓰니까 이렇게 생긴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저건 수학적인 라이팅인데 뭐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을 테잖아. 자,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떠오를지도 모를 이런 복잡한 뭐 기호들 같은 거 이런 것들 참고로 이 모든 것들 되게 이상한 대쉬가 이거잖아. 짝대기 같은 거. 라든지 스퀴글 이건 밑에 나와 있어. 꼬불꼬불 읽기 어려운 글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떠오르겠지. 부호 같은 거. 자, 그런데 이 복잡한 노테이션들도 명확한 사인들이다. 그래, 이런 것도 기호라고 부호라고 시그널이 사인이다. 사인. 자, 그러나 a lot of those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은 정말로 꽤 모던하다? 뭐야? 현대적인 거야. 이게 현대에 와서 수학이 정리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기호로 쓰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거지.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아니었겠지. 아니면 더 오래전에 정말 옛날에도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라는 부호를 이렇게 썼겠냐는 거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은 되게 현대적인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부호들이라고 연결이 된 거야. 자, 이건 현대적인 것들이야. 자, 그러면 mathematics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had been going on 고온해 왔다. 얼마 동안? 오랫동안 수학은 존재해 왔다고, 진행이 되어 왔다. 뭐 이전에?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그러니까 그런 짝대기들 아니면 그런 꼬불꼬불한 어떤 알 수 없는 뭐 글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기 전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훨씬 오래 전부터도 오랫동안 이미 수학이라는 거는 존재해 왔다고. 자, A에서 이렇게 됐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재진술이야. 즉 간단히 말해서 there has to be something mathematical한 어떤 것,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랫동안 이런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있어 왔다. 진행되어져 왔었다. 그러니까 수학이란 개념이 없던 그 아주 몇만 년 전에도 과일이 1개 있고 2개 있고 이런 수라는 사람들이 이걸 1이나 2나 3이라고 표현은 못했지만 수라는 건 있어 왔잖아. 그지? 하나의 씨앗에서 10개씩 나오면 씨앗이 2개 있으면 20개가 되고 이런 수학적인 일들은 있었다고 옛날에도. 그지? 자,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진행 중인 어떤 something이 있어야 했던 거지. 그래야지 이제 이거를 수학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어떤 것인데 뭐라고 말할? 대절이라고 말할. 그러니까 그것이 수학이다라고 말할 그런 어떤 something은 이미 옛날에도 진행은 되고 있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루고 있다면 이런 글을 그랬는데 from a very distant past 그러니까 아주 먼 과거로부터 온 어떤 라이팅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다면 근데 in a language인데 어떤 언어로 된 거야 이거는? 어떤 언어로? That is not familiar to us. 그러니까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그러니까 무슨 고대 로마자 이런 거 우리 아직도 왜 해독 못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된 아주 옛날 과거로부터 온 어떤 라이팅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글을 다루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냐? 어떤 시간이라 그러니? 그래 심지어 요게 뭐야? 기록된 언어 이전의 시기 그래 아주 옛날 뭐 아주 고대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게 때로는 뭐 하기 어려워? 그럴 때는 좀 알아보기에 어려울 수도 있지. 됐어? 그러니까 수학적인 글쓰기라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이런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과 이런 걸 아마 떠올릴 텐데 근데 네가 지금 떠올리는 그 답들 사실 그건 되게 현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옛날에도 수학이라는 개념은 존재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고대 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그게 수학적인 글이라도 우리는 알아보기는 좀 어려울 거야 하고 이렇게 끝이 났어.
얘가 좀 어려웠어.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그러면 그래도 이게 답이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가 근거 삼아야 돼. 이런 것들. 마음속에 답이 떠올랐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 가지 이런 떠오르는 복잡한 기호 같은 게 있을 텐데 하고 현대적인 거야. 옛날에도 사실 수학은 있었지만 지금 네가 떠올린 건 현대적인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재진술. 이렇게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B가 맨 앞에 오는 거는 좀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A, C가 좀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 사실은. 쌤도 이게 사실 좀 처음에 싶어가지고 챗GPT한테도 물어봤거든. 챗GPT가 근데 답을 B, CA로 막 내놓더라고. 챗GPT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아리까리한 면이 있었다. 없잖아 있었다. 자, 문장 삽입. 요거는 어디에 넣었니? 4번에 넣었어. 자, 이것도 볼게. 겨울이 다가오면서 뭐 이런 말이다, 그치? 겨울이 다가오면서 낮의 길이가 shorten, 짧아지면서 the temperature drops.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기온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플랜츠들은 식물들, 그러니까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이 디텍트한대. 감지하는 거지. 너 여기서는 요런 단어가 눈에 들어왔니? 그치? 이 변화를 감지한대. 자, 이것도 되게 명확하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 해봐라. be worse ing는 ing를 할 가치가 있다 이거지. 포인트 아웃은 지적하다, 주목하다, 언급하다. 이제는 그 세 가지 정도는 알자. 지적만 알고 있지 마. 그러니까 대절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대. 대절의 내용 볼까? 자, leaves don't drop. 나뭇잎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야.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들이, 즉 나뭇잎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rather 그러면 오히려 앞에 거가 아니라 뒤에 거입니다. 이거지. 그래, 죽어가고 있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시작한대. active process를.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과정인데 영리한 리사이클링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래. 나뭇잎 떨어뜨리는 거는. 근데 이거 뭐라고 불리는? 밑에 나와 있어. 노화라고 불리는 그런 영리한 어떤 능동적인 이런 과정, 재활용, 재순환의 과정, 이걸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 떨어지는 건 나무가 죽나? 나뭇잎이 다 죽어서 이제 떨어지나? 그게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 자, 나무, 예를 들어 오크 같은 그런 나무를 예를 들고 있어. 참나무 같은 그런 나무는 스트러글은 고군분투, 막 노력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이게 스트러글이지. 그러니까 생존을 하느라 되게 고군분투할 거야. Through a harsh winter. 그러니까 되게 가혹한 겨울을 거치면서 살아남기가 힘들 거다 했는데 만약에 뭐 한다면? 이게 뭐 하는 거니? retain은 유지하는 거야. retain은 유지하다야. 만약에 자신의 canopy of leaves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진짜 겨울나기 힘들 걸 이 말이야. 캐노피라는 게 이렇게 왜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들이운 거 이런 걸 캐노피라 그러거든. 왜 침대, 공주 침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레이스처럼 막 천장에 이렇게 들이운 거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캐노피라고 하고 지붕 모양으로 그냥 뭐 가게 같은데 앞에도 이렇게 빼놓는 이런 거 다 캐노피라고 불러. 자, 그래서 나뭇잎 우거진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인데도 나뭇잎이 안 떨어지고 이런 캐노피 같은 거를 유지를 하면 그러면 얘네들 혹독한 겨울 그거 버티느라고 진짜 힘들 걸 이랬거든. 자, 그 다음 내용 봐라. 그것은 아마 이런 위험 부담 감수해야 될 거야. 즉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하냐면 만약에 나뭇잎이 안 떨어지고 겨울인데도 계속해서 이런 나뭇잎 캐노피를 유지를 한다면이다. 그렇다면 아마 이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에 주절에 쓰는 우드를 막 쓰는 거야. 아마도 뭐 해야 될 거냐? 이런 위험 부담 감수해야 돼. damage. 손상인데 from 뭐로부터 입는 손상? 강력한 겨울 바람. 잎이 있으니까 바람에 더 영향 많이 받잖아. 맞잖아. 잎이 무성하면 바람 휙 불면 더 쓰러지고 흔들리고 할 거 아니야. 면적이 넓어지니까. 자, 그리고 또 뭐 할 거라고? 잃을 거야. 더 많은 수분을. 왜냐하면 잎이 있으니까 잎 면적이 크니까 그쪽으로 증발하는 수분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분도 더 많이 잃게 될 거야. 뭐보다는 얘네들이 끌어올 수 있는 것보다. 어디서부터?
겨울이니까 꽁꽁 얼어붙은 땅이니까 수분 안 그래도 끌어 당기기도 힘든데 이런 얼어붙은 땅으로부터 걔네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것보다 나뭇잎으로 이렇게 잃게 되는 수분도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번에는 넣으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이 만약에 이파리 안 떨어지고 유지를 하면 겨울에 힘들 거야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거야. 강풍 불거나 수분이 아니면 이파리 때문에 너무 많이 날아가서 부족하고 이래서 힘들 거야. 그 다음 볼게. 만약에 it didn't blow over, it would die of thirst. 만약에 강풍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될 거다? 갈증 때문에 목말라, 이거 수분 너무 많이 증발하니까 죽을 거야. 여기까지는 지금 끼어들 틈 없다, 그지? 겨울에 이파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파리를 안 떨어뜨리고 계속 갖고 있으면 이런 위험이 있네. 생존하기 힘드네. 그래서 이파리를 버려야 되네. 자, 그것이 시그널을 보낸대. 그럼 너는 여기서 it을 찾아야지. 이 무슨 가주어가 아니잖아. 그게 걔네들한테 대절이라는 신호를 보낸대. 대절을 알려준대, 신호로. 대절은 뭐지? 자, it's time to 하면 이제 뭐 할 시간이다. 뭐 할 시간이다. 이제 잎을 버릴 시간이다. 잎을 잃어버려야 할 시간이다. 라는 점을 그들에게 그것이 알려준대. 그것이 뭔데? 응? 그래. 뭐라고? 그래요. 답은 몇 번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라는 게 바로 요 it인 거야. 이 변화는 참고로 어떤 변화니? 앞에서 말했던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그지? 기온이 떨어지고 이런 변화잖아. 그러니까 이 변화들을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이 이렇게 감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변화가 그들에게, 즉 식물들,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에게 바로 이 점을 알려주는 거야. 자, 이제는 나뭇잎을 버려야 할 때이다. 그러니까 3번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었냐? 이 내용이었어. 왜 나무들이 겨울 되면 잎을 버려야 하는지 그 이야기. 그지? 버려야 하는 이유를 말해줬잖아. 생존 때문이지. 생존에 유리하니까. 왜냐하면 이파리 계속 달고 있으면 강풍에 넘어지거나 할 위험성도 있고 수분도 너무 많이 잃게 되고 그 이야기 여기까지 쭉 했지. 그러다 이제 겨울이 되면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그럼 나무들은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나무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야. 야, 너 이제 이파리 버려야 될 시간이야. 그러니까 왜 버려야 되는지 미리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존 이유 때문에 버리는데 그걸 이제 버리게 되는 과정, 방법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이제 이제는 버릴 때다라는 점을 바로 이 변화가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나 처음에는 나무들이 좀 신중하게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리는 그 과정 설명해준다.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신중하게 썩. 빨아들이는 거지, 썩크는. 모든 종류의 좀 유용한 영양분을 일단 그 이파리에서 다 나무가 좀 빨아먹어. 충분히 빨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거는 마치 수술처럼 표현했네. 외과적인 그런 정밀함으로 이제 싹 막는 거야. 마치 수술하듯이 이렇게 정밀하게 외과적인 그런 정밀함을 가지고 막아요. 뭘 막아요? 그 경로를 into 어디로 들어가는? 그래, 나뭇잎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얘들이 탁 차단을 하는 거야. 뭐 5번엔 정말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것이 블럭합니다. 그래, pathway를. 근데 at the base of the leaf stem이니까 그 이파리 있는 줄기의 아랫부분, 그지? 밑둥 부분. 거기로 가는 경로를 딱 차단을 하는, 이렇게 차단된 그 경로, 그것이 뭘 만들어내니? weakness, 약함, and the wind. 그리고 또 leaves는 snap off and fall the ground. 그러고 결국은 이제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집니다야. 그러니까 글이 일단은 겨울에 나무가 왜 이파리 달고 있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 이제 겨울이 되면 이런 기온 변화라든지 막 낮의 길이 짧아지고 이런 변화를 감지를 해서 그런 변화가 얘네들한테 자 잎을 떨어뜨려 라고 신호를 줘. 그러나 그 신호 받았다고 바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먼저 조금 영양분은 충분히 다 빨아먹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를 차단해서 그렇게 해서 떨어뜨립니다 라고 이파리 떨어지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 보이냐? 답이 보이냐? 3, 4번 고민한 것까진 잘했어. 근데 이제 4번의 내용이 이제
그러나 얘가 바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신중하게 빨아먹을 거 빨아먹고 떨어뜨리고 하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는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이시 가리키는 게 요거였다. 이제 요런 것들, 요런 걸 찾아내야 답이 보입니다요.